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과 대만 등의 국가들에게까지 반도체 법을 이용해 핵심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을 보고 있으면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진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지 알게 됩니다.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잃은 것과 동시에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제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면 반도체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토요타는 43년 동안 자사의 대표 차종이었던 캠리의 일본 내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 처음 등장한 캠리는 전세계 100개국에서 누적 판매 2100만 대가 넘게 팔린 토요타의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캠리를 생산 중단하게 된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캠리만이 아닙니다. 토요타는 렉서스 8개 모델도 주문을 제한했습니다. 이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부족 문제는 고급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렉서스에는 일반 토요타 차량보다 반도체가 수백 개 더 많은 1000개 이상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요타는 차량 리모컨과 음향용 반도체 등 다양한 용도의 반도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요타의 반도체 부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요타가 놓친 시장을 현대차가 빠르게 빼앗아 오면서 현대차그룹은 처음으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으로 다른 완성차 그룹의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역시 반도체 덕분입니다. 특히 생산부터 고객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공급량은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의 TSMC와 굴욕적인 조건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인 구마모토현 공장에 4천억엔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했고 40여 년 전 잠깐 이뤘던 반도체 제국의 재건을 위해 자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 등 한국 업체들에게 내줬던 패권을 다시 가져올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만 TSMC가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2024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반도체를 무기로 대만의 TSMC는 총 사업비의 절반을 이미 받아놓고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굴욕적인 조건으로 TSMC까지 끌어들였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파산한 JOLED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이 약 22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현재 조정 국면에 있는 반도체 시장 수요가 내년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고 차세대 장비 개발을 위해 5년간 1조엔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또 도요타나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세운 드림팀, 라피더스 역시 48조 원을 투입해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일본은 반도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와의 협력도 반도체 자체 생산도 계획만 그럴싸할 뿐 실제 진행 속도는 더딥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을 견디지 못한 일본은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외신을 통한 언플을 통해서 말이죠.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현 등에 반도체 후공정 검사 라인을 설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일본 내 소식통 5명의 발언을 소개하며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소식통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에는 소재와 제조 장치 기업이 집적돼 있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계하기 쉬울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이 같은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통신 기술 등에 대응한 첨단 패키지 기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삼성은 후공정 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패키지 기술 연구 조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는 설립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로이터 통신이 직접 삼성전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대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서 삼성이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짓는다는 언플을 했지만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만일 삼성이 일본 안에 후공정 검사 라인을 만든다면 그것은 일본 안에 삼성전자에 첫 번째 라인이 생기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반색할 일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도 삼성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도 TSMC, 삼성의 애걸복걸하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사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TSMC를 동시에 제압하는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ADAS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칩은 TSMC가 독식하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업체 모빌아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빌아이는 카메라 기반 ADAS 칩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한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반도체 설계업체로 1999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됐고 2017년 인텔이 20조 원에 인수했는데 공장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팹리스라서 생산은 그간 외부에 맡겨왔습니다. 이 생산을 주로 대만의 TSMC가 독식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모빌아이의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받게 된 것으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빌아이는 왜 모기업인 인텔을 제쳐두고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칩을 생산했고 8나노미터 공정에서 4세대 FSD 칩의 생산도 맡았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세대 칩 수주를 놓고 TSMC와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와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를 5나노미터 공정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데 비해 모회사인 인텔은 차량용 파운드리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빌아이는 처음부터 인텔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TSMC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오르자 급하게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켜줄 업체는 삼성전자뿐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의 진입 장벽은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다. 차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영하 40도, 영상 100도 같은 극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받고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국제 인증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꽃으로 불리는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핵심 칩까지 생산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의 물량은 현재 위축된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월 공개한 사업 보고서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장비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차량 분야 신규 고객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반도체 재건 속도는 더디고 자신들과 손잡은 TSMC마저 주요 고객의 물량을 삼성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주권을 더욱더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